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외석학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강의실에 업로드한 강의록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이 동영상과 같이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록에서 이번 강의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교생 실습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가고 또 학기 말에 이제 일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추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강의 내용은 이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해석개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의 복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어려운 내용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빈틈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 2주 동안의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네, 여기 1절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각자 주 교재를 보면서 복습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주로 2장과 3장. 다시 말하면 우리 연속 함수와 미분 가능 함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미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를 권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실수의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실수의 사칙 연산, 그리고 실수의 이제 순서, 또 실수의 완비성 공리,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법칙, 그 다음에 유리수의 조밀성 등 이런 성질 등이 있는데요. 이런 성질들에 대해서 해석학 책의 앞부분을 보면서 복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우리 상극한, 하극한 이런 것들의 정의, 그 다음에 단조수열, 특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로 유계인 단조수열은 항상 수렴한다 라는 정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수의 완비성 성질 때문에 이제 가능한 정리인데요. 그런 것과 또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계인 수열에는 반드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라는 정리였는데요. 이런 정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또 그 증명에 대해서도 이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책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학습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또 실수의 위상적 성질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제 극한점의 정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포, 이제 원래 x와 원래 공간과 극한점들의 합집합을 우리가 폐포, 영어로 클로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고, 또 이제 위상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제 겹치는 내용들일 텐데요. 그다음에 연결집합, 컴팩트 집합 등 이런 것들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한 이제 복습을 권장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자세하게는 여기 2절 연속함수부터 이제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연속함수를 생각하면 주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런 함수를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연속함수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록의 이 부분이 이제 함수의 극한을 정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x는 항상 이제 실수의 어떤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정의된 실수를 값을 가지는 실함수 f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x0가 x의 극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그 정의역에 속하고 x0랑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랑 y0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델타가 존재하면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이 극한식을 씁니다. x가 x0로 접근할 때 fx가 이제 y0로 접근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리미트 x가 x0로 갈 때 fx의 극한이 y0가 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x가 x0와 충분히 가까우면 fx가 y0랑 충분히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델타는 이 처음에 임의로 주어진 입실론과 또 x0의 선택에 이제 의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를 찾는 어떤 일률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함수의 극한의 이제 정의인데요. 이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실제로 알아내는 것은 이제 그다지 도움을 이제 주지 않고요. 극한의 정의는 다만 우리가 이제 극한의 값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 극한이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속함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정의역 실수의 부분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x0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정의역에 속하고 x0랑 차이가 델타보다 작을 때 그러면 함수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델타가 존재하면 그러면 f가 x0에서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풀어서 얘기하면 x가 x0랑 충분히 가까우면 그리고 정의역에 속하면 fx랑 fx0가 충분히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x0에서 연속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만약에 x0가 고립점이다. 즉 x0에 어떤 x0가 있고 x0에 어떤 근방이 있는데 이제 이 근방에서 어떤 조그만 근방을 잘 잡으면 이 근방에서 x에 속하는 그런 점은 이 스몰 x0뿐일 때 그럴 때 그런 점을 우리가 고립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속함수의 정의를 따르면은 고립점에서는 함수가 항상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x0가 극한점이라면 f가 x0에서 연속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의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함수의 극한의 정의와 이제 정의에서 이 지금 y0 자리에 fx0가 이제 들어간 경우죠. 함수의 극한의 정의와 비교를 하면요. 그리고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를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는 연속이라는 것을 또 이제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역의 한 점 x0에 대해서 함수 f가 x0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정의역 안에 수열 xn이 x0로 수렴할 때 수열 fxn이 fx0로 수렴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이 정의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맞는 정의인데요. 이제 네, 이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 바꾸어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 연속함수의 정의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이제 함수인데요. 폐구간 0, 닫힌 구간 0, 1에서 정의된 이제 실함수인데 무리수일 때는 함수값을 0으로, 유리수일 때는 함수값을 1로 이렇게 정의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0부터 1까지인데요. 여기서 무리수일 때는 유리수일 때는 1, 무리수일 때는 0.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정의한 그런 함수는 이제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미 x0가 예를 들어서 유리수다 라고 했을 때 x0 빼기 x가 충분히 가까울 때 fx에서 fx0를 뺀 것이 항상 2분의 1보다 작아지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x0가 유리수라고 하면 이제 함수값이 1인데 그 말은 fx와 fx0의 차이가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결국 x 역시 유리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를 아무리 작게 잡더라도 어떤 유리수의 아주 길이가 작은 이 열린 구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무리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의 질문은 이제 이 명제가 성립하냐? 명제가 성립하게 하는 이 델타가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델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0가 무리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를 아무리 작은 양수를 잡더라도 그 안에는 항상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기 때문에 fx0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fx가 이제 fx0랑 달라지는 그런 x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함수는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g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된 함수냐면 이제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됐는데 자, x가 0이거나 1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리수일 때는 0을 줍니다. 함수값이 0인데요. 이제 그 외 유리수일 때는
x를 유리수니까 q분의 p 꼴로 이제 기하분수 꼴로 쓸 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값을 우리가 q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서는 함수값이 2분의 1이고요. 3분의 1과 3분의 2에서는 함수값이 3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4분의 1과 4분의 3에서는 함수값이 4분의 1이고 이제 이렇게 정의된 함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장은 이 함수는 유리수점에서는 불연속이지만 무리수점에서는 연속이 된다라는 것이 이 명제의 주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0과 0, 1 무리수점에서는 그리고 연속이 되고요. 그 외의 유리수점에서는 불연속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유리수점에서 불연속인 이유는 이제 앞서 함수 f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이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고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무리수점에서 연속인 이유를 저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x0가 이제 무리수라고 하겠습니다. x0가 무리수라고 할 때 이제 gx0 빼기 gx가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런 델타를 찾아주면 됩니다. 언제냐면 x0랑 x의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 gx0랑 gx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델타를 찾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 입실론이 주어지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이제 n이 충분히 크면은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이제 작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x0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자, gx0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의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 x0가 x랑 충분히 가까운 조건 하에서 gx가 예를 들어서 n분의 1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델타를 이제 찾는 것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자, n분의 1보다 큰 x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요. gx가 n분의 1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2분의 1 경우에는 이제 함수값이 2분의 1이고요. 3분의 1, 3분의 2 그다음에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기하분수로 유리수를 나타냈을 때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가 있고요. 이렇게 기하분수로 주어진 유리수를 나타냈을 때 분모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전부 함수값이 이제 최소한 n분의 1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n분의 n-1까지. 그 다음에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가 n보다 커지는 순간 이제 함수값은 n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유리수들이 이제 함수값이 g 값이 n분의 1보다 커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인지는 일일이 세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우는 결국 유한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n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유리수들은 결국 이제 유한계입니다. n이 1000이든지 뭐 만이든지 1억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아도 어쨌거나 유한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닫힌 구간 0, 1에서 여기서 지금 유한계의 점을 제외하고는 다 함수값이 gx가 n분의 1보다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무리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문제는 모르지만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 유한계들은 함수값이 n분의 1보다 이제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이제 n분의 1보다 함수값이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폐구간에서 함수값이 n분의 1보다 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지워 나갔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유한계니까 다 지워 나갔다고 하면은 x0는 이제 함수값이 0이니까 x0는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그럼 x0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길이가 작은 근방을 잡으면은 이 근방에는 여기서 나열한 유리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델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건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x0 빼기 x가 델타보다 이제 작으면 이제 gx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의 존재성은 우리가 이제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의 두 번째에서 살펴본 이 gx라는 함수는 재미있게도 유리수점에서는 불연속이지만 0이나 1이나 이런 무리수점에서는 함수가 연속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우리 위상수학 시간에서 아마 배웠던 내용일 것 같고요. 해석학 개론 이제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라는 것은 다음과 이제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에는 지금 여기 이제 보통 위상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이랬을 때 f가 x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라는 것은 어떤 열린 집합의 이 역상이 열린 집합이다라는 것과 동치이고요. 또 이것과 또 필요충분 조건인 것은 실수의 닫힌 집합의 역상이 닫힌 집합이다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요 사실도 이제 위상수학 개론 책을 이제 참고로 해서 복습을 하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의 성질입니다. 연속함수는 이제 컴팩트한 집합을 우리 컴팩트한 집합으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컴팩트한 집합의 상은 컴팩트다라는 뜻이고요. 또 연결집합의 상 역시 연결집합이다. 그래서 연속함수는 컴팩트 집합을 컴팩트로 보내고 연결집합을 연결집합으로 보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증명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보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여기서 다만 우리 컴팩트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만 한번 복습을 하고 여기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팩트 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책마다 이제 우리말로 어떤 데서는 긴밀 집합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옹골 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글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 용어가 이제 조금 이제 혼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 강의록에서는 전부 이제 컴팩트 집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컴팩트 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X가 컴팩트 집합이라는 것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X의 임의의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이제 오픈 커버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임의의 오픈 커버링.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마 열린 집합들의 피복, 그것을 줄여서 열린 피복 내지는 열린 덮개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을 열린 집합들의 모임으로 이제 합집합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린 덮개. 그래서 열린 집합들 몇 개로 이제 합집합으로 X를 표현했으면 그것을 항상 이미 오픈 커버링은 유한 부분 덮개를 갖는다. 그래서 영어로는 finite subcovering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미 오픈 커버링이 finite subcovering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유한 부분 덮개를 갖는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집합을 우리가 컴팩트 집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X가 이제 어떤 첨자집합 A에 대해서 U 알파들의 합집합으로 써지면 X가 U1부터 UK까지 이렇게 유한계의 합집합으로 나타나는 이런 1부터 K까지가 존재한다. U1, UK 존재한다. 이 UI들은 전부 다 이제 U알파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 U알파에 어떤 속하는 것들 중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컴팩트 집합,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의 컴팩트 집합의 정의인데요. 그런데 이제 실수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제 R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수나 Rn의 부분 집합은 컴팩트 집합일 필요 충분 조건이 비교적 쉽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컴팩트는 유계이고 닫힌 집합입니다.
이것이 컴팩트와 이제 동치 조건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실수나 이제 아니면 실수의 유한차원 공간, 이런 공간에서만 이제 성립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간혹 이제 일반적인 거리 공간에서 이 명제가 성립한다고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리 공간에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실수 아니면 실수의 유한차원 공간, 이런 공간에서만 컴팩트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컴팩트 집합의 이제 복습이었고요. 그래서 또 미상수학 교재를 참고를 해서 이 컴팩트 집합과 연결 집합이 연속함수에 의해서 보존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이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해석학 내용에서 중요한 기본적으로 따라 나오는 정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컴팩트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리에 따르면 fx가 이제 연속함수는 컴팩트 집합을 컴팩트로 보내기 때문에 fx가 아래 컴팩트한 집합이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래 컴팩트 집합은 어떻게 생겼는지 앞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fx는 6의 2고 닫힌 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 6의 2이기 때문에 이제 수프리멈 오브 fx, 이 fx 집합 fx에 그 상한이 존재하는데요.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네, 수프리멈 fx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이 상한이 이제 fx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에 이어서 존재하고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속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것이죠. f의 최대값. 또 하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 fx의 하한도 이제 존재합니다. 또 존재하고 그것도 실제로 집합 fx에 속한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이 정리를 우리가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컴팩트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그래서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따름 정리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값 정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f가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fa와 f 사이에 놓인 어떤 실수라면 그러면 fc가 fc가 알파가 되는 그런 c가 존재한다. 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연결집합을 연결집합으로 보내기 때문인데요. f가 연속함수일 때 지금 이 정의역은 닫힌 구간이라면 이것은 연결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f의 그 상 또는 치역 역시 이 치역 역시 아래 연결집합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실수의 연결집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실수의 연결집합은 결국 어떤 구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간 중에서 또 지금 정의역이 컴팩트 집합이기 때문에
그 F에 의한 이미지 역시 컴팩트 집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정리하면 이 상이 연결집합인 동시에 컴팩트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닫힌 구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떤 닫힌 구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FA가 요거를 그러면은 잠깐 i라고 할까요? 그러면 FA가 i에 들어가고 FB가 i에 들어가면 알파도 이제 i는 구간이니까 알파는 FA와 FB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알파도 i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는 알파가 되는 그런 점 C의 존재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정점 정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정점 정리. 위에 따름 정리는 이제 중간값 정리였고요. 그래서 어떤 폐구간 AB에서 AB로 가는 연속함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 고정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정리를 적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fx 빼기 fx라는 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의역과 치역의 조건에 따르면 GA는 0 이상이 되고요. GB는 0 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다들 확인을 했나요? 그러면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GC가 0이 되는 그런 C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보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성질들을 따름 정리로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연속함수가 컴팩트 집합과 연결 집합을 결국 각각 컴팩트 집합과 연결 집합으로 보낸다라는 이 성질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고른 연속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